저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일했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난의 행군 이후로도 굶주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오가는 열차길은 그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더군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앙상한 나무들, 쓰러져가는 집들, 그리고 그보다 더 앙상한 사람들의 모습. 기차역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 뭐라도 건지려 애쓰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들 눈빛이 흐리멍덩한데도 먹을 것을 향한 갈망만은 시뻘겋게 살아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건 병약한 동생 은하였어요. 겨우 12살인데 늘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영양실조에 기관지염이 겹쳐서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마른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병원에 데려가 봐야 변변한 약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다음엔 꼭 나을 거다 하는 헛된 위로만 건넬 뿐이었어요. 은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차 운행 경로를 이용해 몰래 장마당 물품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국경 근처에서 들여온 중국 물건들을 조금씩 떼어다가 다른 역에서 팔았지요. 감시원들의 눈을 피하고 보이부의 감시망을 뚫는 일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제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 말입니다. 기착한 구석에 숨겨둔 물건 위로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번 돈은 겨우 동생의 죽을 끓이고 가루약 한 봉지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지요. 약효는 잠시뿐이었고 은하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힘없이 감기는 눈꺼풀을 보면 제 모든 노력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기침 소리가 밤마다 더 깊어지고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일 밤 지옥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병든 동생을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막막함과 절망감만이 저를 짓누를 뿐이었지요. 은하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거칠어졌어요. 밤새도록 제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지던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은하의 병세가 이대로는 가망이 없다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뭡니까?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가도 은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며칠 밤낮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량을 구하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열차 안이었어요. 삐걱거리는 열차는 느릿느릿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저는 한참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제 앞자리에 앉은 아주머니 두 분이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는데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두만강 너머에는 거긴 다르대. 배고픔도 없고 병원도 좋고. 조심 좀 하세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놀라 다른 아주머니의 팔을 툭 치시더군요. 순간 열차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울려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제 심장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걱정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주머니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두만강 너머라는 말과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가쁜 숨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고 낮에 들었던 그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두만강 너머, 자유로운 세상. 그곳에 가면 은하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북한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다시금 떠올랐지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탈북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은하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척박한 땅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언제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했답니다. 두만강 너머 그 미지의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은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만 보였어요. 목숨을 건 위험한 결심을 굳히는 순간 제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저와 은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승무원 동무라는 이름으로 열차를 타니 국경지대도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익숙해졌지요. 두만강역을 오가며 강물 색깔보다 더 자세히 보이부 초소랑 경비대 순찰 시간 같은 걸 눈에 담았어요. 강변을 따라 난 철길을 달릴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저에게는 생존의 지도였으니까요. 낮에는 경비대 동무들이 몇 명씩 움직이는지,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초소를 비우는 허점이 생기는지 찬찬히 살폈어요. 밤에는요, 강변을 따라 흐르는 강물 소리, 그리고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대 발자국 소리, 희미한 등불 같은 걸 다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겨울엔 강이 얼어붙으니 그땐 또 다른 셈법이 필요했고요. 얼음이 얼마나 단단할까, 얼음 위 발자국은 얼마나 선명하게 남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탈북에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할 옷 몇 벌이랑 푼돈 몇 립이 전부였지요. 장마당에서 힘겹게 모은 돈은 외투 안주머니 깊숙이, 그리고 신발 바닥에 몰래 숨겨두었어요.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평소에 쓰지 않던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낡은 신발 속에 감추는 식이었지요. 주변에 누가 보는지 항상 경계했어요. 물건을 준비할 때도, 돈을 숨길 때도 심장이 콩닥거리는 걸 애써 감추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공화국에서는 보위부 동무들의 눈을 피하는 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일이지만 탈북을 계획하는 순간부터는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이웃들이나 직장 동무들이 내게 곁눈질이라도 할 때면 혹시 누가 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할까 봐 등골이 오싹했지요. 일부러 더 밝게 웃고 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마치 연극배우처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너무 티를 내고 있나, 누군가 나를 의심하고 있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은하를 생각하면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커졌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우리 은하를 이 척박한 땅에서 벗어나게 해줄까요? 자유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힘이 솟아났습니다. 마지막 열차 운행 날짜가 정해지고 결행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강을 건너는 상상을 했어요. 차가운 강물, 거친 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지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고 저는 은하의 손을 잡고 이 어둠을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위부 감시원들의 눈을 겨우 피해 우리는 마침내 얼어붙은 강가에 닿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밤하늘에 별빛조차 없는 터라 그 하얀 얼음판이 꼭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더군요. 제 심장은 쿵쾅거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등에 업힌 은하의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은하의 몸은 열 때문에 뜨거웠지만 제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얼음판 위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어요. 살얼음이 깨지면 그대로 죽음이라는 걸 어린 은하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에 엎드려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간간히 총성 같은 게 울리기도 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순찰대의 발소리가 혹여 들릴까 우리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도 저를 위협하는 것 같았지요. 은하야, 언니가 꼭 살려줄게. 우리 이제 자유를 찾으러 가는 거야. 작게 속삭이며 은하를 더욱 단단히 업었습니다. 은하의 마른 몸이 제 등에 착 달라붙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다는 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얼음이 야른 곳은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마치 보위부원들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발밑에서 솟아나는 냉기가 온몸을 얼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얼음이 깨질까 발을 쿵하고 굴리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제 발이 얼음 위를 스치는 소리, 은하의 얕은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찰대의 손전등이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배를 깔고 엎드리니 차가운 냉기가 몸속으로 파고들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은하를 덮어주려고 제 몸으로 최대한 감쌌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 총성이 마치 우리를 겨냥하는 것 같아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엎드려 있었을까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지고 순찰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를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강을 다 건넜을 때 제 발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의 그 안도감이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자유의 땅일까요? 과연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제 본능이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나니 그때는 정말 살았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뭡니까? 얼어붙은 강을 기어 오르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아, 이제 살았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 어디서 공안에 붙잡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매 순간 저희를 옥죄었지요. 낮에는 사람들이 없는 숲이나 버려진 건물 같은 데 숨어 지냈고 밤이 되면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지만 그때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나 자동차 소리에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혹시 우리를 찾는 소리는 아닐까 밤새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답니다. 은하의 건강은 또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국경을 넘을 때의 추위와 그 이후의 불안정한 생활이 아이를 다시 병들게 한 거죠. 밤새 기침을 콜록거리고 열이 펄펄 끓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제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춥다고 웅크린 은하를 제 품에 안고 밤새 등을 쓸어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애가 축 늘어져서 자꾸만 정신을 놓으려고 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같은 탈북자들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먹을 것을 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식으로 저희를 유혹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 돈을 내라. 없으면 사람을 팔아야 한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특히 은하처럼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있는 저를 보고는 눈독을 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어요.
저는 은하를 감싸 안고 그들의 끈질긴 유혹과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야이마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매 순간 다짐했으니까요. 하지만 마냥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은하를 살리려면 결국 어떻게든 다음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없는지,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지, 기가 닳도록 들었던 남조선이라는 희망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도 저는 은하를 업고 한 발 한 발 움직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그림자 속에서도 저는 제 동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따뜻한 햇볕 아래서 은하와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말입니다. 지하 네트워크와 국경 주민들의 간절한 도움으로 우리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지요. 이제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될 거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좁은 차 안에 몇십 명이 콩나물 시루처럼 같아서 며칠 밤낮을 달렸어요. 창밖은 보이지도 않더군요. 그저 흔들림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신음소리만 가득했지 뭐예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서 어느 날은 정글 같은 곳에 내려졌어요.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 덩굴에 긁히는 상처는 예사였고 뱀이나 독충이라도 나올까 봐 노심초사했죠. 은하는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꽉 붙잡고 한 발 한 발 겨우 따라왔어요. 그 맑은 눈망울에 두려움이 가득한 걸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먹을 거라곤 썩은 냄새가 나는 빵 부스러기나 더러운 물 한 모금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설사를 멈추지 못하고 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브로커들은 그저 시신을 풀숲에 버려두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재촉하더군요. 빨리 가야 한다면서요. 인간 이하의 대접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마터면 은하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몸에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더군요. 제가 업고 가다가 힘이 빠져 함께 주저앉기를 수십 번. 그때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는 못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은하의 흐릿한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믿음을 보았을 때 저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죠. 어떤 날은 브로커가 돈을 더 요구하기도 했어요. 없다고 하면 폭행도 서슴지 않더군요. 같이 가던 아저씨 한 분은 가진 돈을 다 털렸는데도 모자란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강에 던져졌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까 봐 두려움에 떨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배신감과 공포가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며칠을 걸어 어느 강가에 도착했어요. 작은 배에 겨우 몸을 싣고 밤새도록 강을 따라 내려갔지요. 강물은 검은 그림자처럼 흐르고 주변은 숲으로 빽빽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노젓는 소리와 물결 소리, 그리고 우리의 불안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만약 이 배가 전복된다면 저희는 그대로 강물에 잠기고 말 것이었어요. 배 안에는 저와 은하 말고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들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간절함과 동시에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 공동체였어요. 어떤 분은 자식들과 헤어져 혼자 오셨다고 했고 어떤 분은 남편을 잃고 홀로 탈북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배는 작은 마을의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이제 육로로 또다시 이동해야 한다더군요. 대한민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은하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어요. 이 작은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자유를 향한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반드시. 그때는 말입니다. 발 디딘 이 땅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더구만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저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따뜻한 보살핌 속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진 건 온몸을 휘감는 안도감이었지요. 오들오들 떨던 몸이 따뜻한 공기에 녹아내리고 그제야 살았다는 실감이 나더구만요. 동생 은하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북에서는 꿈도 못 꾸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지요. 새하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은하를 보면서 저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매일 은하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간호원 동무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은하를 돌봐주더군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던 은하도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앙상했던 몸에 살이 오르고 푸석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은하가 다시 웃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제 마음에 가득 차올랐지요.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긴장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바이와 어머니, 그리고 정든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파고들었지요. 제가 살겠다고, 동생 살리겠다고 그 척박한 땅을 등지고 왔는데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어찌 지낼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자유로운데 저만 이렇게 호의호식해도 되는 걸까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넓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제 자리를 찾아야 할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두렵기까지 했지요. 북에서 겪었던 감시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이 거대한 자유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은 또 다른 두려움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안도감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겠어요? 처음에 여기 남한에 왔을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심장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 한 번 해도 숨이 넘어갈 듯 아파하는 은하를 보면서 제가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지 뭡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잘 봐주셨어요. 지금은 맑은 얼굴로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저 아이가 한때는 춥고 배고픈 북녘 땅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제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쾌활하게 지내는 걸 보면 제가 그 모진 길을 걸어온 보람이 있구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엿하게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든 서툴러서 참 힘들었지요. 말도 어색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낯설어서 많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어요. 지금은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제 힘으로 생활을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돼요. 더 이상 누가 감시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으니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먹을 것 없어 헤매던 날들, 은하의 병 때문에 울던 밤들, 그리고 그 무서운 국경을 넘던 순간들,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널 때 발끝까지 시려오는 추위보다 더 무서웠던 건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감시의 공포였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놓지 않았던 건 바로 우리 은하손이었고 우리가 언젠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었어요.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며
언제 잡힐지 몰라 불안에 떨던 시간들, 정글을 헤치며 걷던 험난한 여정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두 발 뻗고 편히 자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희에게는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억압받던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와 은하의 존엄을 위해 걸어온 이 길은 정말 숭고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만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은하가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가 아직 그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언젠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자유를 노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